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면 미국은 차익 매물, 또 리밸런싱 같은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닷컴 버블 이후에 최대폭 53% 정도 올라가서 닷컴 버블 이후에 최대폭으로 연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향후 이제 추가 올라갈 것 같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 후유증 때문에 빠질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맞서고 있거든요. 예, 각각의 논리 설명해 드릴 거고, 또 달러 인덱스 금리가 올라가면서 MSCI 한국 지수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 우리 증시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을 안고 출발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로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일단 주말 미증시는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주간으로 보면 뭐 약간 올랐어요. 뭐 S&P 500, 나스닥 다 소폭 올라서 9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지표들도 대체로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빠지고 10년물 금리 빠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저거 빠지면 좋죠.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는 2.6% 정도 하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좀 완만한 가운데 금융시장이 좀 차분하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주요 종목들 보면 주간으로 애플이 흘러내려서 0.5% 정도 빠졌고, AMD가 최근에 미국 주요 기술주 중에서는 제일 강하거든요. 5.6% 올라갔고, 그리고 금융주가 최근에 은근히 계속 강합니다. JP모건이 1.6% 정도 올라갔고, 빅테크는 거의 뭐 보합에서 플러스 마이 애플 정도 수준에서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보다는 다른 종목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주말에 이제 시장이 조금 조심스러웠던 건 하락하던 달러 인덱스와 금리가 살짝 올랐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주요 지표들도 나오잖아요. 뭐 고용 지표 나오고, 또 지나가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지표들 앞두고서 어쩌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가 좀 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지표도 올라가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일단 좀 쉬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매물이 엄청 많았던 건 아니지만 뭐 가동되는 매수세가 좀 적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경계감이 있어요. 이건 어떤 표냐면 최근 20년 동안에 월별 어떤 상승 확률, 예, 그걸 좀 따져봤는데 1월이 가장 부진해요. 반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달이 보통 뭐 60% 되거나 한 70% 왔다 갔다 이제 되는데 70, 80% 정도 되는데 1월은 반반밖에 안 됐다. 그리고 조합으로 볼 때 1, 2월 조합이 이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1월 앞두고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을까? 이런 시각도 일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돈을 좀 확보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고, 또 시장에서는 뭐 강세론도 있지만 신중론도 있었거든요. 강세론 같은 경우는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또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 선거 같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 재료 가지고 매도하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쉽게 빠질 만한 장은 아니야.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이 뭐 라이언 데트릭은 강세론자는 아닌데 이분은 뭐 데이터 많이 보여주는 분이잖아요. 저도 많이 참고하는 분인데, 11월, 12월에 10% 이상 올라가면, 두 달 합산 10% 넘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도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논리적으로, 또 한쪽은 이제 데이터상 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좀 조심스럽다. 이게 이제 비관론보다는 좀 신중론에 가까운 건데, 야대니는 증시가 너무 앞장서서 좀 조정을 단기적으로 좀 보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서머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완화되진 않을 것 같다. 좀 더딜 거야 이런 주장을 했고요. RBC에서는 2년간 긴축을 했는데 그 여파가 충분히 흡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가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낙관론 신중론이 되게 팽팽했어요.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은 톱니, CNBC 이건 보도입니다만은, 톱니가 이제 올해 월가의 쪽집게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러니까 작년에 쪽집게 소리 들은 사람은 마이클 윌슨이었는데, 마이클 윌슨은 올해 내내 하락장 얘기해서 콜라노비치하고 둘이서, 그래서 근데 제일 슬픈 건 콜라노비치죠. 작년은 약세장, 작년에 강세장, 올해 약세장,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내년도에 강세장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톱니가 올해 가장 잘 적중한 분인데 1년 전에 S&P 500 지수를 4,750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저 때 당시에 미친 X 취급받았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거보다 오히려 살짝 더 높았죠. 4,770 정도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내년 2024년도 증시는 5,200까지 올라갈 거다. 근거로는 금리가 내려가고 또 이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시장이 조금 활발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경제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실질소득이 올라가고 왜냐면 급여는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은 완만해지면 내가 실제로 실질소득은 더 높아지게 되죠. 그럼 아무래도 이것저것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소비가 잘 돌아가서 경기가 괜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당 순이익은 $240 정도, 2025년도는 $260. 그러니까 2025년까지가 중요한 게 2025년에 꺾이면 내년도 증시는 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25년도까지 계속 올라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증시는 괜찮을 거야.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내년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적으로는 소형주가 웬만한 소형주는 50% 정도는 다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외에 뭐 금융주, 산업재, IT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코멘트를 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힌트가 있거든요. 뭐 IT주라든가 다음에 이제 소형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일 때는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을 때거든요. 그래서 톱니의 주장 중에 일부는 뭐 신흥시장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가 되고 우리 증시에도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이제 예측이라서 이 부분도 좀 더 담았습니다. 톱니가 이제 되게 재밌게 생겨졌던데. 하여간 이제 그렇고 한국 관련된 데이터는 MSCI 한국 지수가 0.68%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개장이 됐더라면 증시는 아마 0.34% 정도는 아마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드리면 다시 이제 지표의 시간이 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그 다음에 CPI 이런 지표들이 이제 오게 되고 또 종목들 중에서 이제 테슬라가 차량 인도량 공개를 하거든요. 이제 공개를 하는데 목표량은 채웠을 것 같은데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이런 게 좀 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2023년 증시는 차별화, 그러니까 빅7 중심으로 올라갔다라면 2024년도는 역차별화가 될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올해 뭐 2차 전지 중반 이후에는 뭐 HBM, 로봇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제약주가 강했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른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는 흐름으로 만들어낼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세론자들의 공통점은 제가 이제 지금 트레이더들의 수다 이거 타이틀을 딴 걸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 증권가에 있는 분들 제 주변 지인들한테 설문을 쭉 돌렸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긍정적인 걸 좀 꼽아보세요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대부분 다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고금리를 그동안 워낙 유지를 해놔서 높여놔서 금리를 많이 높여놔서 여기에 따른 경제 후유증이 있고 이게 증시에 반영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힘이 실리려면 지표가 빨리 내려가야 돼요. 예, 그 고용지표라든가,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중소형주 강세 보이고 있는 거, 오늘은 이제 러셀 2000도 부진했지만, 어쨌든 강세를 보인다면, 우리 증시에 유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구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어떤 데이터냐면, 지수하고 비교해 볼 때, 지수보다 좋은 강한 종목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수보다 센 종목, 그러니까 50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40년 평균을 보면 40% 후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증시 강세장은 늘, 물론 이제 증시 강세장인데 하락 종목, 그렇다고 하락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수 상승률을 뛰어넘는 종목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보다 강한 종목의 비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 좀, 내 종목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아마도 이제 좀 새해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종목군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해두면서 저희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좀 강하게 수급이 바뀌는 종목들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어떤 등장들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새해도 결국에는 차별화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역차별화가 되든 뭐가 되든
그렇게 될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새해는 소외받지 않는 예,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로써 시장 정리해드리는 방송, 올해는 이게 마지막이었네요. 뭐, 이제 마감 브리핑 비슷하게 진행되는 방송 이게 마지막이었고, 증시 전망대는 뭐 마감 브리핑은 아니니까,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연말 특집은 트레이더들의 수다, 지표 특집, 증시 전망,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재밌게, 이제 방송 하나 나왔던 거 예전 거 한번 보고 웃으시라고 2분짜리 재밌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또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양해를 드릴 건 다 새해 첫 주에는 저기 PPL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릴라 리서치 PPL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연휴 푹 쉬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이 잠겨서 새벽이다, 아침이다 보니까 목이 잠겨서, 이게 원래 제가 이러면 방송을 끄고 다시 하거든요. 아예 새로 다시 녹화를 하는데, 못하겠어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